7번째 별은 그러니까 지구였다. 지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 등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두어야 했다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지구라는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건 여간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크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페라에서 보는 발레의 그것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제일 먼저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등불을 켜놓고 마침내 잠을 자러 가고 나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되었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순서였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나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재치 있게 말하려다가 다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었다. 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하듯 한 장소에 빼곡히 모여선다면 아마도 길이 20마일, 넓이 20마일 정도 되는 광장 안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다가 빽빽이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그래서 일단 지구에 도착하고 나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무척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는 참이었는데 모래 속에서 달같이 빛나는 고리 하나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도리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젠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 그가 말했다.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멀까. 예쁜 별이로구나. 여긴 왜 왔니? 뱀이 말했다. 어떤 꽃하고 말썽이 있었거든.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아, 하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다 어디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군.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하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센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뭐.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겠는데.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발치 모양으로 감으며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또 어떤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널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딱딱한 돌뿐인 지구에 왔으니. 내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언제고 나를 도와줄게. 나는 말이지. 는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어째 밤낮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 모두 풀어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고작 셋인 아주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글쎄, 6-7명 있기는 한가 봐. 몇 해 전엔가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아주 곤란해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고작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불 꺼진 화산을 그는 걸터앉는 의자로 사용하곤 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라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는걸. 어린 왕자는 혼자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바늘 끝처럼 뾰족뾰족한 바위산들 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작정 인사를 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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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들이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온통 뾰족뾰족하고 온통 소금투성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는지 남의 말을 되풀이나 할 뿐이니.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들과 눈속을 헤매고 나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들은 모두 사람들이 나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것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그들을 달아보았다. 모두가 다 자기 별에 두고 온 그의 꽃을 닮은 것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며 그들에게 물었다. 우린 장미꽃이야. 그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마 기침을 마구 해대며 창피한 꼴을 면하려고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를 간호해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꽃은 겨우 평범한 장미꽃이고, 그리고 기껏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영영 꺼져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한 왕자가 되긴 틀렸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